생생한 모빌리티 소식을 전하는 M트렌드 생생뉴스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는 물론 누구나 아는 회사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상위 20위권에 드는 회사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의 언론 찬카오샤오시는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 보도를 인용해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기준 상위권 20위 안에 든 그룹 중에 12곳이 중국 기업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 중국 자동차 기업은 선전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2위를 차지했고 비아디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청 자동차 8위, 광치그룹 9위, 지리그룹 10위, 체리 13위, 샤오펑 14위, 창안 15위, 니오는 16위, 둥펑은 17위, 나타 18위, WM모터스는 2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은 6위를 기록했는데요. 일본의 도요타는 29위에 머물렀습니다. 판매량으로 보면 테슬라는 93만 6천 대를 기록했는데 2위인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59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1, 2위의 판매량 차이가 큰데요. 6위를 기록한 현대차 그룹은 22만 3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동차 기업에 일정 비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을 요구하고 있고 2035년 이전에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까지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과 닮은 로봇의 시제품 생산 준비를 마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12월 말까지는 시제품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지난해 8월에 공개한 옵티머스 개발 계획입니다. 시제품 구성안을 보면 로봇의 키는 172cm, 무게는 56kg 정도로 인간의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자율주행용 카메라가 있어 주요 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구동에 필요한 컴퓨터와 기술이 내장되는 등 자율주행용 AI 기술이 탑재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영향으로 반도체 업계가 비상입니다. 필수 원자재 수급도 어려운 데다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DUV 노광 기술에 주로 이용되는 네온가스의 가격은 지난해 2월 기준 1톤당 42,500달러였지만 올해 2월에는 6배 정도 오른 1톤당 25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해도 2월의 가격이 2배가 올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가스 공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네온 수입을 하는 2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논, 크립톤 등 반도체 필수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같은 기간 동안 크립톤과 제논의 톤당 가격은 각각 1.8배, 2.6배 올랐습니다. 또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식각 공정 시 사용되는 냉각수 쿨런트 역시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3M 벨기에 공장이 환경 규제 문제로 무기한 가동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장 2, 3개월치 재고는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장기화되면 제품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들어 유럽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20%가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대차 IR 사이트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2월 유럽에서 57,842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19.9%인 11,532대는 전기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2%였고 2019년에는 6%, 지난해는 14%였는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2026년에는 27만 대, 2030년에는 48만 대로 잡고 있고 2035년에는 전기차로만 판매할 방침입니다. 기아차의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도 지난 2018년 1%에서 올 들어 17%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그룹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를 앞지르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입으로 재매각이 결정된 쌍용 자동차 인수에 쌍방울그룹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앞서 인수전에 참가했던 SM그룹과 ELBNT의 재참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생 시한은 6개월 뒤인 10월 1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제 재무 능력이 확실한 인수자를 찾는 게 쌍용차 생존에 필수적인데요. 쌍방울그룹은 그룹의 특장차 제조 회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림은 완성차를 분해, 재조립해서 특장차를 만드는데 완성차 업체를 인수한다면 특장차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 인수 초반에 인수 의향을 밝혔던 SM그룹과 5천억 원대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인수를 포기했던 ELBNT가 재차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5천억 원대 이상의 인수자금이 관건인데요. 당초 쌍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에디슨 모터스는 3,048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써냈습니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채권 5,480여억 원의 1.75%만 갚겠다고 밝히면서 채권단의 반발을 불렀죠. 상거래 채권단은 적어도 40~50%의 변제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생계획 인가의 시한은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금력이 충분한 인수 후보를 선정하는 게 생존에 필수적인데요. 이번에도 매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4,300여 명의 쌍용차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등 약 16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모빌리티 전문 쌩쌩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